반갑습니다. 김종성입니다. 북토크 의사가 만난 퇴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한국 철학을 만나서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 책들 때문에 우리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다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사가 왜 퇴계를 만났느냐 이런 질문들을 더러 해주셔서 첫 시간 주제를 퇴계를 만난 계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전공한 의학은 서양에서 또 현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분야별로는 자연과학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 한국 철학은 반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양 500년 전 또 인문학 쪽에 이렇게 서로 이질적이고 반대적인 성향인데 어떻게 어떤 대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학과 철학에 대해서 철학계의 거장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Most natural philosophers, 모든 자연 철학자는 의학을 공부함으로써 끝난다. End in studying medicine. 그러니까 올바른 철학이 되려면 의학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같은 시대이지요. 의학계에 또 큰 거장이 있었습니다. 갈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best physician, 최고의 의사는 is also a philosopher, 또한 철학자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의학이 되려면 또 철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것 같은데 상호 보완적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문학과 의학, 융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아주 소시적에,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지요. 이걸 조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은 가정의학인데요. 이 수련 과정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각 과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가졌던 어떤 질병에 대한 관점이 조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문학과 의학은 각자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문학은 삶의 본질 쪽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의학은 생명의 본질일 테고 조금 본질의 원리를 인문학이 중요시한다 그러면 의학은 뭔가 매일매일 진료실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좀 그런 특성이 또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한국 철학을 접하면서 역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인문학적인 좋은 내용을 어떻게 의학 진료실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주로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해 왔습니다. 저의 진료 분야는 술입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진료해드리고 술에 대한 연구하고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평소 예전에 저는 철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의학을 공부하기에도 너무나 바빴습니다. 군의관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봉직의로. 그 병원에서 제가 느낀 게 술 환자가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 한국 지역사회에. 알코올 중독이라는 환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알코올 치료 센터라는 이런 것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신 선배님과 또 동료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공부한 것을 모아서 책도 쓰고 또 제 나름대로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런 요상한 모습이 하나 뜨이는 거예요. 이 일기장에 보면은 이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 입원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아주 심해서 손을 덜덜덜덜 떨고 금단 증상도 있고 이런데도 면담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 나는 중독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도 쭉 면담을 해보니까 100명이 입원을 하면 90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퇴원을 시켜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병동에서 답답함을 이기지를 못하고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금단 증상이 아주 심한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다. 투서를 해서 또 조사를 나오기도 하고, 의사로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환자들은 전부 진료실에 오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환자분들은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로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분들에게는 뭔가 환자 교육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그런 내용을 좀 교육을 시켜서 깨달음, 널리지를 향상을 시켜서 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제 이 구도가 제가 의학에서 배운 이제 환자 교육의 중요성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환자 교육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좀 올려주자. 이 깨달음을 의학에서는 병식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동 프로그램을 8주짜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환자 교육을 시켜서 퇴원을 이렇게 시켜드렸는데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참된 깨달음,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환자 교육으로, 지식 교육으로 참된 깨달음에 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저는 젊은 의사로서 조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도 의학 이론을 이렇게 해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의학을 좀 벗어나서 철학이라던가 다른 심리학 이론에는 이 깨달음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같이 팀에 있던 가장 위에 선배님이시죠. 신경정신과 선배님께서 야, 한국 철학에 선행후지라는 네 글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선행후지? 지식교육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변화가 된다고?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들은 거지요. 공부의 단계는 그 들은 것을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괜찮으면 이제 먹어보는 것일 텐데, 이제 들은 거지요. 야, 이거 좀 들어가 보자. 내가 좀 직접 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지와 깨달음이죠. 행의 관계에 대해서 퇴계는 이렇게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지후행도 있고 선행후지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제가 의학을 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널리지, 깨달음을 통해서 행으로 이어진다는 이 선지후행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행합일. 행으로 이어지는 널리지. 그것을 의학에서는 트루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참병식. 그렇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그냥 인사이트죠.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한국 철학이나 성리학 쪽에서는 진지, 참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양명학에서는 양지라는 말을 쓰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행합의를 중요시하는 선지후행의 축입니다. 그런데 퇴계는 듣도 보도 못한 선행후지, 거꾸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후행이든 선행후지든 그 열쇠는 연결하는 열쇠는 경이라는 거예요. 경? 저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이라는 글자가 또 궁금했습니다. 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상발경, 뭐 오편에 찾아보면 이런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퇴계는 아주 쉽게 이걸 제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용모 말시 일상 의사소통에 정성으로 집중하는 것이 경이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합니다.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가기도 하고 뭔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극정성으로 주의 집중, 어텐션을 기울이라는 거지요. 내가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인사도 우리가 뭐 반가워요, 이건 그냥 인사지요. 지극정성으로 인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법당에서 108배 인사를 이건 깨달음을 위한 어떤 그것이 되는 것이다. 넥타이 반듯하게 하고 인사 깍듯하게 하고 이런 것도 몸가짐도 정성을 들이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없이 막 먹어요.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그렇지만 정성으로 집중을 해서 밥을 먹다 보면 쌀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쌀과 대화도 돼요. 네가 쌀이구나. 넌 어디에서 왔니? 거기에서 왔어. 아버지는 누구야? 작년에 태풍이 왔는데 너희 가족은 어디? 쌀 한돌 속에 들어있는 우주 연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된다. 화장실 용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면 너희들이 지금 횡행결장에 가고 있구나. 하행결장에 가고 있네. 거기에 모였구나. 야, 우주 공간으로 너희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장자가 한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숨을 쉬어요. 우리는 몇 번을 쉬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정성을 집중을 해서 숨을 쉬면 깨달음을 위한 호흡 명상이 된다. 걷는 것도 집중을 해서 정성을 들이면 걷기 명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선행의지가 이런 거였구나. 나한테 꼭 필요한 이게 내용이구나. 지식교육이 아닌 행을 통한 일상의 사소한 몸가짐, 여기 정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이론이 다 있었구나. 이걸 먹어봐야겠다. 진료실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말립니다. 의술은 공허한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입증된 사실이 있을 때 써야 된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실험을 내가 해야겠구나 해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정신치료라는 게 있죠. 같이 근무하시던 선배님이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그 김갑중 선생님 주도로 K 사이코세라피라는 책으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의학에서 배웠던 인지 행동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고 거꾸로 행동 인지 치료라는 이제 이런 개념의 이론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병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없애고 의사소통을 주제로 하는 그룹 사이코 세라피, 그룹 치료 프로그램으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서론에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의 이런 이론들을 서술을 하고 2달 동안 병동에서 환자분들이 율곡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구용구설하는 게 있습니다. 9가지 몸가짐,
9가지 마음가짐. 이걸 매일 소리내서 수간호사님과 함께 병동에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몸가짐, 환자들끼리 의사소통, 인사 여기에 이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그것에 대한 그룹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예치료, 덕행 인지치료 이런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2달 뒤에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 병식 인사이트 레벨을. 이번 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굿, 나는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27%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 63%가 나는 술 문제가 많았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 이 정반대로 이게 병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런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국제학술지에 이제 투고를 했더니 거기서 아주 놀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엄청난 이론이 다 있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철학을 의학에 이식하고 의학을 철학에 이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진료실에 한국 철학을 융합을 했더니 아주 난관이었던 환자의 깨달음 문제에 선행의지 이론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인문학, 한국 철학을 만나게 된 계기는 환자 진료였다는 것. 그 내용은 지행론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의학에서 배웠던 선지후행, 지행합일이라는 그 틀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 철학의 선행후지, 또 일상의 지극정성으로 집중하는 경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살면서 다양한 상황으로 확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서 실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내가 안 배웠으니까 못해 이게 아니고 그 일을 갓난아기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하면 답이 나오기도 한다. 결혼하는 여인이 아이를 다 키워보고 실습을 하고 시집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지만 아기를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기르다 보면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걸 또 넘어서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